안녕하세요. 상속세 알려드리는 전서희회계사입니다. 지난 1월 17일에 이 세법 개정안의 법률이 확정된 거에 후속 시행령으로 이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 세법이 거의 다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5년도 세법 개정안 안에는 상속세 개편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조금 세율도 손보고 또 상속 공제도 좀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이 뭐가 다른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의 상속세는 현행 기준으로 유산과세형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증여세가 취득과세형이죠. 쉽게 말해서 유산과세형이라는 것은 전체 피상속인이 남기고 가신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나누어 받으면 15억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려 하는 건데요. 현행 증여세가 바로 자산취득형으로 과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 방식으로는 각 상속인이 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같은 15억을 3명에서 나누어서 받으면 각자 5억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현재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 낮아질수록 전체 세금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지난해 발표된 25년도 세법 개정안 안에 있던 주요적인 내용으로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50%에서 40%로 인하가 되고요. 또 10% 구간이 시작하는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로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바뀌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모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게 되었고요. 또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할 때 최대주주 할증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폐지되는 게 개정안에 올라와 있었다가 또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공제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죠. 인적 공제에 있어서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1인당 5억 원까지 확대하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법 개정안에 들어있었던 상속세의 좀 파격적인 세율이나 자녀 공제가 커지는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지난 12월에 부결되었습니다. 281명 중에 찬성이 98명, 반대가 180명으로 압도적으로 부결이 되었고요. 주된 이유는 부자 감세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산층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상속세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유산취득세 도입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도 초에 발표된 25년도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자료를 확인해보면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 방식으로 전환하고 또 인적공제 확대 등의 개편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는 상속세율은 조정 없이 구조적인 개편만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세부담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죠. 결국 유산취득세 전환이 기업 경쟁력 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세법 개정안에서 있었던 이 상속세가 잘 통과가 됐는지, 개정이 반영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안타깝게도 부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을 어떻게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상속세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알려드리는 전서희 회계사였습니다.